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답만 고르면 되지만 관계의 문제에서는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된다. 각자의 정답은 있지만 모두의 정답은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인간사 힘든 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 하나가 아마도 타인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성격 좋은 호인이라 할지라도 관계 속의 힘듦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혼자는 외로운데 관계는 더 힘들어요. 상사의 말 한마디에 매일 상처받아요. 우리 가족은 왜 대화만 하면 싸우는 걸까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는 이런 상담 내용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대화법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보지를 못했죠. 정규 교과 과목에 관계 수업이 있었다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독일 아이들은 학교에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배운다고 합니다.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 방식이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 중심입니다. 학업 능력에 따라 시험 문제가 다르게 출제되고 잘 모르는 문제는 학생들끼리 서로 돕게 합니다. 모두가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우등과 열등이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며 같이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또 영국은 2020년 9월부터 관계 맺기 수업을 필수 교과 과정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법을 배우는 건 기본이기에 나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경계를 배움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맺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어른들은 경험에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다 싶은 관계는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버리다 보니 결국 덩그러니 혼자 남아 외로움을 느끼기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심지어 대인 기피 증상까지 생기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괴테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밖에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타인을 수용합니다. 상대의 말을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나의 해석 때문인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결국 타인을 공감하는 말은 관계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심리상담가 박상미 작가는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책은 관계의 연습이 아니라 관계의 안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얼추 맥락은 비슷합니다. 관계의 안목은 상대를 밀어내고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공감하고 어떤 용기를 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책입니다. 공감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된다 라는 말을 직관하면 보인다라는 저자의 꽤 오래전 책을 읽고 깊게 마음에 새겨두었던 말인데요. 이번 책 또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자 신기율 선생님이 마음치유 상담사이기도 한 이유일 텐데요. 책이 참 편안합니다. 내가 왜 관계가 힘들었을까 하는 원인을 분명 이 책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내 삶의 의미 있는 관계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관계의 안목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 안 보고 살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죠. 이럴 때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청소를 잘하는 선이와 청소를 못하는 유나가 룸메이트입니다. 청소를 잘하는 선이는 처음엔 유나가 청소에 관심이 없는 성향이고 청소 기술이 없는 것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를 못하는 유나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럼 청소를 잘하는 선이는 옳고 청소를 못하는 유나는 틀렸다. 그럴까요? 이럴 때 흔히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다. 서로 잘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자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름을 인정해도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다른 것은 다르게 느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의 말 들어볼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 다른 것은 조만간 다시 틀리게 된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친해지기 시작할 때면 한결같이 다른 점은 천천히 맞춰가면 된다고 호기롭게 말하지만 결국 그 다른 것에 적응하지 못해 헤어진다. 헤어질 때는 그의 다름이 어느새 상종하지 못할 틀린 것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다른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용할 수 있는 다름은 애당초 처음 봤을 때부터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대신 흥미로워 보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한참 커피를 즐길 때 보이차를 마시는 친구를 보며 취향이 다르다는 생각보다 보이차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보이차에 대해 이질감이 아니라 나도 저걸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호기심이 든 것이다. 다름을 처음 접했을 때 이질감과 호기심 중 어떤 감정이 먼저 들었느냐는 다름을 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질감이 든다면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맞춰가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소모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다면 다름은 경험의 틀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선희에게 유나의 청소 스타일은 서로 섞이지 못하는 이질적인 다름이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흔들어도 서로 섞이지 못한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라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뒤섞인다. 계면활성제의 분자 구조에는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과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물과 기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서로를 섞이게 해준다. 그렇다면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섞이게 해줄 계면활성제 같은 무언가가 존재할까? 선희가 찾아낸 계면활성제는 약속이었다. 선희는 자신이 청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유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유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유나는 20분이면 갈 곳을 40분 전에 출발해 상대가 오길 기다렸다.
조금이라도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지고 날카로워졌다. 선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선희는 약속을 정하면 딱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거나 5분에서 10분 정도 늦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초조해하지 않았다. 선희는 청소를 못해 게으르다고 생각하던 유나가 약속 면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정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리고 유나와는 청소에 대한 성향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 역시 다름을 떠올렸다. 청소 실력은 우열을 가릴 수 있지만 삶은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선희가 인정하고 말고할 문제도 아니다. 유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유나가 보여준 약속에 대한 진정성은 유나와 선희가 섞이게 해주는 계면활성제가 돼주었다. 내가 해내지 못한 부분, 내가 어려워했던 부분을 쉽게 해내는 상대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게 해준다. 이질적인 것은 그만의 본성으로 남겨두고 서로 다른 성향을 섞이게 할 무언가를 찾았을 때 관계는 화합될 수 있다. 그런 계면 활성제를 찾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엇을 잘하는지, 왜 잘하게 됐는지 그의 삶 전체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틀리든 다르든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 틀린 것도 다른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달라서 차별하고 달라서 배척하고 달라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을 가질 뿐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것보다 틀린 게 나을 수도 있다. 틀린 것은 정답을 찾아 바로잡기 위해 좀 더 생각하고 토론하며 중지를 모을 기회라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대신 관찰한다. 그는 왜 이것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켜보고 물어보고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다름이 아닌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희와 유나는 부지런하다는 점에서 같지만 선희는 청소를 잘하고 유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차이가 있다. 같음에서 보는 차이는 서로의 다름을 호기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다. 같음 속에서 다름을 봐야 한다. 타인을 수용하는 마음은 타인과의 같음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의 다름에 공감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내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람만을 울타리 안에 들이는 것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런 태도는 울타리 밖에 더 넓은 세상에 존재할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떠난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는 기억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향만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내가 되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통찰의 눈을 가지고 관계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멋진 일이 아닐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